1월 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는 퇴임하는 공직자들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매년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는데요. 올해 발표된 심사 대상 기관은 모두 22,284곳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는 모두 45곳의 로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 100억 이상 매출액을 올린 로펌들이 그 대상인데 취업 심사 대상 로펌 변동 폭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어떤 로펌들이 들고 났는지 왕성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기관 22,284곳을 확정해 이를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사기업체,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매출액 50억 원 이상 세무법인 등이 취업심사 대상 기관입니다. 직무 연관성 등을 따져 민간에 재취업한 공직자가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올해는 외국계 로펌 4곳을 포함해 로펌 45곳과 회계법인 58곳, 세무법인 80곳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단 로펌만 놓고 보면 2019년 32곳이었던 취업심사 대상 로펌은 2020년엔 40곳으로 8곳 늘었고 올해는 45곳으로 작년에 비해 5곳이 더 늘었습니다. 김앤장과 광장, 태평양, 율촌, 세종, 화우 등 이른바 6대 로펌을 포함해 법무법인 현과 법무법인 YK 등 대표적인 중견 로펌들도 굳건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지난해 명단에 올랐던 로펌 가운데 6곳이 명단에서 빠졌고 12개 로펌이 새로 이름을 올리는 등 변동폭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컸습니다. 법무법인 서울다솔과 정률, 정비, 제1합동법률사무소, 평산 등 6곳이 지난해 10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지 못해 올해 취업심사 대상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반면 법무법인 고구려, 넥서스, 로엘, 린, 산하, 유루, 이현, 주원, 클라스, 평안, 한울, 화현 등 12곳은 신흥 강자로 올해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법원 검찰 출신 중량급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법무법인 클라스는 설립 2년 만에 취업심사 대상 로펌에 이름을 올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클라스는 앞서 지난 2018년 SK텔레콤 사장을 역임한 남영찬 변호사와 감사원장을 지낸 황찬현 변호사 등 거물급 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설립됐습니다. 이후 작년에만 조혜연 전 대전고법원장,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 윤성원 전 광주지법원장 등 고위 법관 출신들이 대거 클라스에 합류하며 몸집을 키웠습니다. 대검 중수부장과 대법관을 역임한 안대희 변호사가 고문 변호사로 활약 중인 법무법인 평안도 지난해 매출액 100억을 돌파하며 이번에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평안은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출신 허근영 변호사와 서울고법원장 출신 조병원 변호사, 수원지검장 출신 차경환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로펌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직영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법무법인 로엘도 이번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금융팀 변호사 12명이 한꺼번에 법무법인 지평으로 이적한 법무법인 넥서스도 올해 취업심사 대상 로펌에 포함되면서 뚝심을 과시했습니다.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취업심사 대상 외국계 로펌은 작년 5곳에서 올해는 4곳으로 한 곳이 줄었습니다. 이른바 크로스보더 사건이라 불리는 해외 사건 수임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국내 로펌도 취업심사 대상 로펌 수는 작년에 비해 늘었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매출은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코로나 확산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 기업들의 보수적 경영 등 여러 원인으로 자문 등 법률 서비스 수요가 줄면서 매출이 거의 반토막 난 중견 로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코로나 사태가 지속될 경우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과 지형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네, 인사혁신처 발표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대상 로펌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왕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연 매출액에 따라 취업 심사 대상을 정하니까 로펌들 입장에서는 민감한 측면도 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연
일단 연 1조 원 안팎의 매출을 일으키는 네. 김앤장이나 수천억 원의 매출을 일으키는 광장과 태평양 등 이른바 1티어 로펌들에겐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네. 관심은 새로 진입하는 로펌이나 진입했다가 빠지는 중견 로펌들입니다. 네. 취업 심사 대상 로펌의 이름을 올렸다는 건 네. 이들 중견 로펌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매출액 기준으로 탄탄함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어 나름 경쟁이 치열하기도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신생 로펌이 취업 심사 대상 로펌의 이름을 올리면 곧바로 업계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네. 최근 서초동 김앤장이라 불리며 이름을 떨치고 있는 LKBN 파트너스나 네. 공산제와 직영지사 운영이라는 독특한 운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YK 네. 모두 설립된 지 10년이 안 돼 명단에 이름을 올려 법조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네. 이게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 올해 설립된 지 횟수로 3년밖에 안 되는 법무법인이 이 대상 로펌의 이름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법무법인 클라스입니다. 네. SK텔레콤 사장을 역임했던 남영찬 변호사 등이 주축이 돼 지난 2018년 만들어졌는데요. 네. 불과 3년 만에 취업심사 대상 로펌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대표 변호사만 10명에 달하고 고위 법관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세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네. 황찬현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여상훈 전 의정부지법원장, 조혜연 전 대전고법원장, 이경춘 전 회생법원장, 김기정 전 서부지법원장 네. 등 이 법원장급 이상 이른바 헤비급 변호사들이 진비에 있는데요. 네. 클라스를 제2중앙지법이라고 표현하는 법조인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네. 지난해엔 법무법인 충정 강남사무소 변호사들을 거의 통째로 흡수하다시피 네. 하는 등 빠른 속도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데 네. 현재 65명 이상의 변호사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지금 몇몇 업체들이 약진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업계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대형 로펌들은 자사의 매출을 대외비로 철저하게 감추고 있긴 하지만 네. 최근 최상위권 로펌들의 매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로펌의 경우 매출액을 대외비로 하고 있고 계산법도 복잡해 해외 매출과 특허법인 매출을 포함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매출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저런 루트로 간접 확인을 하는 등 연말마다 대략적인 매출 규모가 알려지고 있고는 했는데요. 네. 지난해 매출 규모는 현재 아무 곳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매출 꺾임서기가 예사롭지 않은 대형 로펌들이 철저하게 입단속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방증인데요. 네. 일단 작년 대비 40% 가까이 매출이 꺾인 중견 로펌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법조계에서는 대형 로펌의 경우에도 20% 안팎으로 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역시 코로나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대형 로펌의 수익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대형 로펌은 기업 자문 분야에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송무가 아닌 자문 계약을 맺은 기업의 법률 리스크 등을 검토해 줌으로써 이익을 내는 것인데요. 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위축되자 국내 기업들이 로펌 자문 수요를 앞다퉈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코로나 사태로 국가 간 거래가 줄어들면서 네. 역외 자문이나 해외 사건, 즉 크로스보더 사건 수도 줄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이래저래 로펌 입장에서는 안 좋은 소식인데 네. 송무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재판이 빨리빨리 진행되어야 송무 영역에서의 사건 회전율이 높아지는데요. 네. 코로나로 인해 법원이 폐쇄되는 등 재판 기일이 연기되고 하염없이 늘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네. 변호사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선고가 나야 성공 보수금도 받고 네. 항소 여부를 결정해 새로 선임계를 내는 등 이 수익을 낼 텐데 이런 것들이 올스톱된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은 데가 없는데 로펌들끼리도 치열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신축년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으로 시끌시끌합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언론사 신년 인터뷰에서 사면 얘기가 나온 거죠? 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네.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네. 뭐 이런 취지로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이 대표는 이 문제를 적절한 때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건의하려고 한다. 네. 앞으로 당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워딩만 보면은 사면 건의를 뭐 기정사실화한 것 같은데 여권 지지층에서는 강력한 비판과 반발이 터져 나왔죠. 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서는 뭐 이러자고 촛불 든 것 아니다. 네. 뭐 배신이다.
국민 통합은 없고 당내 분열만 가져올 것이다. 이런 네. 비판이 쇄도했고요. 네. 뭐 이낙연 대표를 간첩이라고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한 경우도 있었고요. 네. 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 이런 네. 글들도 이어졌습니다. 네.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네. 사면은 탄핵과 처벌이 잘못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의도하지 않게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네. 뭐 국론 분열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어서 우려스럽다. 시기나 내용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네. 적었습니다. 당내에서 반발도 여과 없이 노출됐는데요. 네. 김성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면은 여권의 정치 탄압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반발했고요. 김영민 의원 경우에는 전두환 노태우 사면하고 11년 뒤에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사면론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이게 이 대표는 발언 이틀 만에 한 발 물러섰죠? 네, 이낙연 대표는 이제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서 의견을 네. 청취했고 네. 비공개 회의 뒤에 민주당 네. 비공개 회의 뒤에 네. 민주당은 뭐 사면 문제는 국민 공감대 그리고 네.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는데요. 네. 이 최고위원 간담회 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가 사과가 전제되면 사면 건의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반성이 중요하다고 발표에 그렇게 네. 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네. 청와대와 교감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뭐 야권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뭐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다른 면에서. 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면을 두고 장난을 치면 안 된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판했고요. 네. 뭐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반성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네. 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낙연 네. 대표를 향해서 이거 하나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당 대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네. 박대출 의원은 뭐 애초 본인의 지지세 하락의 승부수로 이용하려다가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이제 와서 전직 대통령들에게 공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하고 뭐 잔인하다 이런 취지로 권성동 의원도 발언 철회도 아니고 조건부를 운운하는 것이 네. 비겁한 정치인의 전형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네. 신익의 좌장이었던 이재호 전 의원 같은 네. 경우에는 사면을 전제로 반성을 언급하는 데 대해서 뭐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네. 시중 자범들에게나 적용하는 얘기다. 사면에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지 않냐. 그런데 네. 찬성을 택하느냐 반대를 택하느냐는 사면권자의 정치적 결단의 문제일 뿐이다. 이런 네.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이낙연 대표는 청와대와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딱 선을 그었는데 뭐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이게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네.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짐작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특별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네. 당대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특히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는 네. 일이라서 전혀 조율 없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말을 당대표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은 네. 그냥 한 말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네. 이낙연 대표의 평소 얘기하는 네. 태도 같은 것으로 봐서는 사전에 교감을 갖지 않고서 이런 얘기할 사람 아니라고 본다 뭐 이런 취지로 네. 얘기했고요. 뭐 덧붙여서 대통령이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뭐 네. 그런 것 자체가 우스운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선을 이렇게 네. 긋는 이유가 상당히 큰 역풍을 맞고 있고 지지층을 비롯해 지지층뿐만 아니라 네. 여당 야당을 불문하고 맞고 있다 보니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시니 네. 그 부분을 더 추측해 볼 거리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대통령의 사면권이 필요한 것인가에 네. 대해서는 사실 논란은 있어 왔습니다. 네. 대통령이 마치 제왕적인 지위나 네. 왕이 행사하는 지위와 같은 것을 은사적인 지위에서 또는 네. 뭐 은혜적인 입장에서 네. 하는 이런 것이라서 이게 과연 현대 사회에 맞는 것인가라는 네.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만 네.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선진국가나 이런 곳에서 네. 여전히 사면 제도가 남아 있다는 점을 들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그간의 특별 사면은 사실 대부분 네. 정치인이나 네. 아니면 기업가들 위주로 행해져 왔고 굳이 네. 사면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의 총수들은 적정한 때 사면을 받아왔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사면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아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이재호 전 의원이 지적한 소위 말하는 네. 잡범이라고 네. 하는 분들은 네. 잡범이라기보다는 생계형 범죄나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이 범한 네. 범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사면의 네. 논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런 것과 대통령의 지위를 완전히 달리해서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 시중 작본과 비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네. 오히려 잘못된 시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사면권 행사 자체에 있어서 뭐 반성을 논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글쎄요 반성을 요구할 필요는 당연히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네. 마찬가지로 사면권자가 전적으로 판단할 네. 수 있는 일인데 그와 관련해서 전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는 분들을 사면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반론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네. 것 같습니다. 특히 사면의 가장 대표적인 신뢰였던 그 노무현 대통령, 네. 김대중 대통령 네. 당시에 그 두 전 대통령 사면한 것과 관련해서 결국 최근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여전히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그대로 하고 있고 이런 점을 감안하면 사면이라는 것을 왜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런 점을 좀 감안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아직 확정 판결도 받지 않은 네. 상황에서 벌써 사면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쟁점이 있는데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는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것뿐 아니라 재판 그 자체에 대한 자기 반성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시무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난 잘못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가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를 내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납세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 딸이 의사 국가고시를 못 보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민사소송 대상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의사국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사고 후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환자 상태가 예상보다 더 나빠졌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합의 당시엔 심각한 장애와 마비가 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며 병원이 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월 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